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2편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1980년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1980년대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1987년도에 대학을 입학했고요. 1987년도의 6월 항쟁 때 단순 가담자로서 서울 시내에 나가서 열심히 집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두고두고 그 당시에 제가 역사의 현장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일개 시민으로서, 한 명의 학생으로서, 또 그 당시의 용어로 말하자면 단순 가담자거든요. 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1980년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의 문화예술 교육이 비롯된 근원이라고 할까요? 기원이라고 할까요? 시작이라고 할까요? 시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발견되는 때가 바로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는 민중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그냥 문화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문화운동 혹은 민중문화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중문화운동, 문화운동이 가장 유력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운동이 1980년대에 아주 성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현재의 문화예술 교육을 가능하게 한 가장 유력한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생활과 예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 예술이 어떤 그 초월적인 먼 나라의 것이 아니라, 또 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개입이 되고 편입이 되고 스며들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즐겁게 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인 전제로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점 하나는 다양한 예술 형태들이 일상생활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할까요? 모호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 혹은 문화운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민중문화운동이라는 명칭을 문화운동이라는 명칭보다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인 1920년대에 이미 문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의 문화운동과 1980년대의 문화운동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민중문화운동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교육에서 여러 가지 예술 형태들이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모호해지면서 결합하는 그런 양상이 1980년대에 나타나는 것이 김도연이라는 평론가에 의해서 글로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장르 확산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글은 1980년대의 문예평론 중에서 중요한 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백낙청 선생과 연무웅 선생께서 편집하신 한국문학의 현 단계라는 제목의 책 3권에 실려 있는 김도연의 장르 확산을 위하여에서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1980년대의 장르 확산론,
장르 통합론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시간이 5분이 지났네요.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계속 제가 그 글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이 평론가 김도연이 쓴 장르 확산을 위하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지요. 시놀이는 노래운동, 신앙송, 마당굿, 회화 등과의 결합을 통한 일종의 노래굿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공연장의 벽에는 시화를 걸고 나아가 벽시의 공간으로 만들며 굿패의 앞풀이에 이어 제1부에서는 일제하의 민족시, 독립군가, 노동요 등이 노래나 낭송 형태로 진행된다. 2부는 노래화된 민중시의 노래와 노래화되지 않은 민중시의 낭송으로 짜여지며 제3부에 가서는 이야기의 전개에 맞는 여러 시인들의 시와 노동 현장, 농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토대로 한 몇 개의 촌극을 엮어 노래굿 형태로 연이하는 것이다. 놀이판의 상황이나 성격에 따라 1부에서 3부는 아주 짧게 또는 길게 조절되며 3부에서도 노래, 낭송, 굿이 병용되는 바, 연희 도중이나 막간의 이야기의 주제에 따라 대목 부분적 전체적 공동 창작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슬라이드나 영화를 동원할 수도 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장르 확산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인용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 형태들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표현을 위하여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결합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고정적인 예술의 형식이라고 할까요? 예술들 간의 개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지, 모호해지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다른 자막 없이 또 두서 없이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듣는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하게 또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평론가 김도연의 장르 확산을 위하여라는 글, 1980년대에 쓰여진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의 문화예술 교육이 어디서 비롯되었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두서가 없긴 했지만 조금 도움을 받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조금 더 정리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